네,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. 김주현입니다.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.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하죠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참 조용할 날이 없는 나날들이에요. 네. 그죠?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관세라는 게 시장 내 가장 강력한 이슈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, 여기에 지난주에는 또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장을 휘저어 놓았습니다. 다만 이 이슈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또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기도 했어요.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. 봤던 단어 중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네. 정반합이라는 단어였어요. 정반합. 그래서 네. 뭔가 직선적으로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에서 끊임없이 이제 뭐 결과가 나온다. 를 네. 좀 나타냈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, 아마 지금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아마 어떤 이제 시장이 항상 직선으로만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시장 어떤 이슈가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작용이 생기고 네.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조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, 일단 오늘 타이틀은 이제 뭐 일단락된 뭐 관세랑 이제 파월 연준의장 해임안 뭐 요 정도인데, 사실 완전히 일단락 마무리됐다라고 보기는 그러니까요. 좀 힘들죠. 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고 좀 네. 꺼지지 않은 불꽃. 그래서 후유증은 지속. 그렇죠. 네. 후유증은 이제 지속. 그래서 이 합 부분에서 이제 어떤 후유증이 어떤 것들인지 네.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시장 역시도 쉽지 않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상황입니다.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,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일단 그걸 좀 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관세, 네. 그리고 지난주 이제 말씀 주셨던 그 파월 연준의장 해임안. 근데 이 두 이슈 모두가 사실 뭐 올 들어 처음 나온 이슈는 또 아니에요. 아니죠, 그죠? 네, 그죠. 2018년도에 네.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, 관세부가 관련해서 2018년도랑 2025년도를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도 좀 비교를 해서 맞아요.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것들 차트로 좀 보여주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네. 우선 이 빨간색 선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지금 2025년이죠. 그래서 2018년도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관세 이슈들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부담감을 키웠었고, 네. 연말로 이제 넘어가면서 특히나 12월 달 들어서 이 파월 연준의장 해임안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. 지금 약간 시점이 이제 약간 땡겨져서 지금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맞아요. 하지만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. 그래서 지금 4월 2일 날 좀 잊을 수 없는 날짜가 될 것 같은데, 이 4월 1일 날 상호 관세가 나오면서 네. 시장이 한번 이제 급락을 겪었고, 그리고 살짝 이제 반등하는 타더니 이제 파월 연준의장 해임안 얘기가 또 나오면서 한번 또 꼬꾸라지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 반등한 모습 보이고 있다. 이 정도까지로 해서 좀 시장 동향은 좀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에요. 마치 데자뷰처럼 저희가 2018년에도 봤던 이슈들이죠. 관세 이슈가 일단 핵심이긴 합니다만, 그 언저리에서 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연준의장 해임과 관련한 이슈 역시 당시에도 있었던 논란이었는데,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되짚어 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2018년도 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이제 시장 급등이 좀 반복을 했었었죠.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들 좀 짚어보면,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 이슈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뭐 어떤 뭐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다든가 막 그런 거 있었는데,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12월 들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했죠.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연준을 비판하는 네. 모습을 좀 보였었고, 그 와중에 이제 19일 날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. 그리고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연준을 또 다시 비판을 하고,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또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하려고 했습니다만,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이제 재비판을 또 네. 쏟아내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. 다만 백악관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해임안을 이제 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, 뒤이어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도 사임 거부 사를 또 재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은 또 반등을 이제 다시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뭐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네. 이런 것들에서 뭐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그런 것들에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제 앙금이 또 그렇죠. 사실 이 사람 굉장히 좀 약간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도 어떤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봉합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의 뭔가 앙금은 또 남죠. 그쵸, 네.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네.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
어느 정도 이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좀 빨리 봉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. 다만 좀 이런 앙금이 좀 남아있는 네.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되지 않나라는 거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앙금이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남았는지를 좀 볼까요? 네, 우선 이 자금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. 그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 ETF 시장 전체로는 13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. 어떤 순유입은 좀 유지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에서 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올 들어서 가장 최저 수준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. 그래요. 네, 평균적으로 200억 달러가 넘는 주간 단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던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요. 또 한 가지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조금 이제 미국 외에 대해서 미국 외 주식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는 동향들이 좀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 주황색 선은 최근 52주 동안 이 미국 주식형에 대해서 좀 유입된 자금 추입니다. 네. 축을 아예 따로 뺐어요.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됐으니까.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이 좀 그러네요. 나타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이 누적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순 유출이 있었다라는 거고 네. 지난주에 62억 9천만 달러 정도 자금이 빠졌어요. 미국 주식형에 한해서 어떤 미국 대표 뭐 S&P 500이라든가 대표지수라든가 뭐 섹터 산업이라든가 이런 미국 주식형들 이제 썸을 해보면 62억 9천만 달러 정도 네. 자금 유출이 있었었고 그 직전 주에도 한 39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그래요.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자금 유입은 유지는 됐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제 미국 주식형에서는 좀 유출이 있었다. 그러면 그게 좀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 외,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가 뭐 네.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갔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자금 계속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국채 단기물 네. 어떤 중기물, 장기물도 아니고 단기물 쪽으로 좀 계속 자금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. 어떻게 보면 킵해놓은 자금인 거죠. 좀 시장 네, 불안, 네, 네.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좀 이제 킵해놓은 자금이 늘어났다. 그래서 어떤 자금 전반적으로도 좀 위축이 있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이제 미국 주식형에 대해서는 네. 약간 조금 이제 이탈한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 뭐 셀 USA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. 그죠?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를 좀 저하시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 미국 내 자산군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저하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들이 있었고 실제 뭐 자금 동향을 봐도 그런 부분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관세 그리고 또 뭐 연준 의장 해임 뭐 이런 이슈들도 이슈입니다만 결국 맞물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계속 뭐 돈을 잘 벌고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그래도 또 주식 쪽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기업들의 EPS 추정치 자체도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기업 실적이라는 건 결국 이제 기업이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네. 그다음에 뭐 세금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아끼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총합이라고 좀 볼 수가 네.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본인들의 실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어려울 것 같아요. 화두죠. 네. 어떻게 보면 관세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관세율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. 좀 이제 비용 추정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죠. 입장을 잡는 거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S&P 500 EPS 추정치, 실적 추정치 자체도 4주 연속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네.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도 어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제 실적이라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면 조금 이제 걱정을 덜겠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세 불확실성 자체가 실적 추정치에도 좀 굉장히 그렇죠.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보면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아주 낙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구간이에요. 자금의 유입 현황도 그를 반영하고 있고 뭐 기업의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가격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트리플 약세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좀 등장을 그러게요. 했어요. 정말 미국 주식 다음에 채권, 다음에 달러까지, 네. 총화까지 지금 3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들이 모두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걸 최근에 좀 확인을 했었고요. 특히 장기채 쪽으로. 그렇죠. 특히 네. 장기채 위주로.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거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ETF로 통해서 또 네, 말씀을 네. 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황색 선은 이제 S&P 500 ETF, 다음에 달러가 이제 회색 선, 다음에 검정색 선이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. 검정색 선 제일 위에 있는 게 미국채 장기, 그쵸. 그리고 중간에 있는 회색 선이 달러, 그리고 달러. 주황색 선이 S&P 500 ETF. 그렇죠. 약간의 추세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할 거 없이 이제 굉장히 이제 트럼프 해임안, 파월 연준의장 해임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
시작하면서 3대 자산 모두 이제 약세를 보였던 네. 거. 요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주셨던 어떤 뭐 셀 USA로 대표되는 네.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이 당금으로 조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안에서 ETF들 개별적으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. 일단 섹터 기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섹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미국 내에서도 네.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뭐 섹터가 있을 거고,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어떤 섹터 이런 그렇죠. ETF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자금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짚어봤는데 네. 사실 지난주 이제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흐름 나쁘진 않았죠. 이제 가로축이 지금 수익이라고 보시면 네. 되고, 자금은 세로축은 이제 자금입니다. 네.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필수 소비재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필수 소비재는 조금 이제 약세 보였던 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강했다. 다만 지금 뭐 자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외 쪽 카테고리 위주로 좀 자금 파란색 네, 점이에요. 네. 지금 뭐 미국 외쪽으로 조금 자금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 모습 보였고, 지금 개별 단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글로벌 산업재 쪽으로 네. 좀 이제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 주식형만 놓고 봤을 때는 성적이 어땠을까요? 지금 이제 미국 주식형 내에서만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이제 어쨌든 이제 이슈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네. 되는 모습 좀 보이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좀 그 전에 약세를 보였던 기술이라든가 뭐 이쪽들이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어요. 지금 차트로 좀 이제 네. 정리를 했는데,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상장 ETF 내에서 이제 주식형만 좀 발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게 결국 이제 미국 반도체 네. XSD라는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가중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어요. 같은 비중으로. 그래서 미국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팡플러스라든가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순위들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그러네요. 많고, 지금 이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 이 시간에도 금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지난주에는 조금 흐름의 변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많이 잘 버티거나 올라가던 것들이 조금 꺾였고, 네. 이제 뭐 이제 하락하던 것들이 좀 이제 반등하는 반등하고. 주간이었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,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하락은 좀 보였습니다. 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. 네. 지금 금이라든가 금 뭐 대표 티커로 뭐 GLD 티커를 가진 네. ETF가 있고, 그 금강주 금을 캐는 이제 주식들을 묶은 이제 금강주 ETF 공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소폭 약세를 보였다. 그리고 이 귀금속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봐도 좀 자금 유출은 있었는데, 네. 사실 최근에 이제 자금 들어온 것들 좀에 비해서는 사실 뭐 많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뭐 방향의 변화가 생긴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다. 다만 이제 살짝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 앞서 이제 주식형만 따로 놓고 저희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좀 확인해봤는데, 거기 보니까 미국 테크가 주를 이루기는 합니다만 뭐 브라질 소형, 뭐 중국의 용 이런 것들도 간간히 보여요. 지역별 흐름과 관련해서도 ETF 볼만한 것들이 있었어요. 네, 우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뭐 신고가라든가 혹은 뭐 상승률 상위 좀 꼽아보면 미국 외에 이제 주식형들이 좀 네. 최근에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차트에 이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 좀 정리를 네. 했는데,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브라질, 중국, 뭐 유럽 이런 국가들,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용이라고 이건 이제 ETF 컨셉입니다. 네. 지금 뭐 텐센트라든가 비아디처럼 이제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묶은 이제 ETF라고 네.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당 ETF들 뭐 지난주 역시나 강세 보였었고,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FLEU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, 해당 ETF는 이 FTSE 유럽 지수를 추종한 ETF고요. 네.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뭐 지난 한 주를 보면 큰 충격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많이 빠졌던 만큼은 회복을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어요. 다만 이제 미국에만, 미국 테크에만 집중됐던 관심은 여전히 밖으로 좀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주간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봐야 할지 ETF 투자와 관련한 인사이트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. 네,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좀 정리한 ETF는 이제 인도를 좀 오랜만에 다시 가져왔어요. 네. 지금 작년 9월 달부터는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요. 그렇죠. 다만 이제 관세 이후에 좀 대응도 굉장히 좀 빨리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, 그리고 역시나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중에 하나로 좀 역시나 좀 계속 살펴볼 네.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
특히나 이제 미국 전체적인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도 지금 물론 살펴봐야 되는 국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도도 좀 같이 가져가는 전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네. 최근에 이제 인도 증시 자체는 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인도 자체도 굉장히 밸류에이션 높은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됐었어요. 네. 그러던 것이 과거 이제 평균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을 또 돌아온 상태다 보니까 지금 관세 이슈 좀 굉장히 좀 빨리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좀 애플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 생산 전체를 지금 인도로 옮긴다라는 네. 부분들 뭐 발표하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아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 또 인프라를 가져가기 또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. 보니까 어떤 이제 미국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걸 대표되는 이 글로벌 국가들 역시도 기존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 내에서 아마 그런 것들 좀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런 관점에서 좀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계속 살펴보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관련해서 좀 뭐 인도 소비라든가 이런 관련된 ETF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해 후반 이후로 보였던 가격 조정으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양화라는 컨셉 안에서 또 볼 수 있을 만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도에 대한 관심 이제 다시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윤재훈 사임연구위원 모시고 ETF 시장의 동향 그리고 투자 관련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데일리 라이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고맙습니다.